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네, 아침에는 정말로 쌀쌀하고요. 또 낮에는 또 햇빛이 있으니까 좀 따뜻한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네, 바로 감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우리가 독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감 환자들이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유행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원아들 중에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아이들이 있다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 등원해야 될까요? 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루엔자라는 이 독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감염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염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은 우리 어린 영유아라든가 또는 노인들,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침범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20대, 30대, 40대, 뭐 50대, 60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좀 너무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인플루엔자에 걸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등원이 가능할까요? 우리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니 또 우리가 걱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이 걸려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아반 같은 경우에 0세, 1세, 2세 한 아이가 이렇게 독감 걸리면 반 아이들 전체가 독감이 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까지 독감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감기하고 인플루엔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A, B형 등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와는 좀 다르고, 근데 이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라든가 우리 노인들은 지금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죠. 또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데는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되면 또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는 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우리 선생님들도 또는 아이들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하진 않았는데 다음 주쯤 저도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좀 아픈 감기, 이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동시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플루엔자라는 이 독감은 이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은 우리가 경증에서 중증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증상도 사람마다 다 달랐죠.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바로 하루 이틀 열이 오르고 목이 아프고 그러다가 완치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천차만별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심하면 입원해야 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코로나19와 동시에 또 유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아마 힘들었던 선생님이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 많은 그 아픔이라든가 또 고열, 그다음에 뭐 인후통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인플루엔자도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평균 1일에서 4일 네,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발열과 같은 열이 많이 나는 예,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침, 특히 이 올겨울은 인후통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두통, 그리고 오한, 근육통,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기침과 인후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는 예방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이게 대상자별로 이게 권장 접종 기간 내에 꼭 우리가 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10월 달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독감 예방 접종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그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에 많은 인력이 아마 투입되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19도 우리가 꼭 주의할 사항들이 있었죠. 뭐였죠? 예방할 때 예,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우리 감기도 그렇고 지금 인플루엔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가 올바른 손 씻기로 인해서 우리 50% 이상은 예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올바른 손 씻기 꼭 해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3년째 이렇게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우리 전 국민들이 정말 손을 잘 씻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손이 우리가 또 제일 더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손 씻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기침이 나올 때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 되죠. 어떻게 하죠? 네, 손을 이렇게 가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타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기 중으로 이 바이러스가 나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기침 예방 예절 이런 것들도 지켜줘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개인 위생이라든가 예방 수칙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행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령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을 또 내가 예방 접종을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 상태에 맞는 그런 어떤 적절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깨끗하게 우리가 수시로 이게 손을 씻는 거,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1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방접종을 했어도 올해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접종한 지 1년이 지나면 올해 다시 접종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예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으로 지원되는 사과 백신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 바이러스는 A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B형 이렇게 해서 합친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겠죠. 물론 아이들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영유아들은 어리니까 예, 부모님들이 챙겨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간혹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예방 접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이라고 불리는 이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법정 감염병 제4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은 등원하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감에 걸려도 또 인플루엔자, 이게 분명히 독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등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그냥 감기래요."라고 해서 등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 유심히 잘 우리가 시진을 하고 그래서 지켜봐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감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독감은 우리가 법정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병 후 5일 또는 우리가 의사가 등원해도 된다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두면하면 안 됩니다. 등원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는데, 반 전체가, 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까지 독감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치한 후에 등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원하는 날에는 전염성이 없다 또는 완치라는 그런 의사 소견서라든가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등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힘든 상황까지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 가정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플루엔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등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등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다시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꼭 올해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하셔서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고요. 올겨울에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어린이집 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먼저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의 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된 아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네, 올해는 그 나쁜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코로나19랑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조심 건강 조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